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며 좁은 인도 위로 김이 오른다. 이정수는 두툼한 손으로 머플러를 고쳐 매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전 7시 유치원 앞. 윤서를 태우러 가는 길은 5해 동안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엄마들이 요즘 날씨가 참 쌀쌀하죠.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엔 어딘가 공허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윤서는 늘 그렇듯 활기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토끼 그림 그릴 거예요. 정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선생님의 말이 그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요즘 윤서가 조금 예민해졌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윤서 잘 보셨죠? 점심은 제가 챙길게요. 정수는 안심한 듯 웃었지만 이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윤서가 좀 예민하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지연의 짧은 대답. 엄마가 너무 챙기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놔두세요. 그 말에 정순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식탁 위에 유치원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치웠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무 챙긴다 그럼 덜 챙기면 되는 걸까? 그는 저녁 반찬을 준비하다 말고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어 조심스레 펼칩니다. 할머니랑 나. 둥근 해와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애틋함과 서늘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좀 덜 챙기자. 그러면 괜찮겠지.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서서히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손녀의 웃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의 작은 균열이 훗날 자신과 딸의 마음을 갈라놓을 첫 번째 금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녁 무렵 퇴근길 도로는 붉은 브레이크 등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에서 쏟아진 보고서와 상사의 질책으로 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떨렸고 라디오 소리조차 귀에 거슬렸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내뱉고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윤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피로가 가셨지만 부엌 불빛 아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수는 윤서 앞에 케이크 한 조각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초 2개만 꽂아주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 시간에 단 걸 먹이면 잠 안 자요. 정수는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애가 오늘 제대로 못 먹었길래 조금만 주려 했어.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가 예민해진다니까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서는 분위기를 감지하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케이크를 치우고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먹자.
그 한마디가 오히려 지연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중재하려 했지만 둘 다 이미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의도인 건 알아요. 근데 제 방식이 있잖아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라. 나는 이제 그만둘게. 그녀는 말없이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윤서가 울먹이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 거죠?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젖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의 공기가 텅 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전등을 켜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간섭이라.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윤서가 좋아하던 딸기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위로가 아니라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며칠 쉴게.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줄지은 아파트 창문들 사이로 외로움이 번졌습니다. 그 불빛 중 어느 하나가 딸의 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집의 창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잠시 쉬자. 그래야 서로 편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모녀 사이의 거리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거라는 거요.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어머니의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열어볼 때마다 읽지 않은 표시가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팀원들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김 팀장님. 누군가의 말에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랑 사이 안 좋다면서요? 라고 묻는 순간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냥 잠깐 거리 두는 중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 구석에 혼자 앉은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밥을 향하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안팎의 피로가 겹치며 지연의 표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조용히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알림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정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분아. 정분이는 한숨 섞인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에이, 자식이란 게 다 그래. 잠깐 삐진 거지. 언젠간 돌아와요. 정분이의 위로에도 정순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손녀의 컵과 스푼이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던 걸까? 아니면 너무 기대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치원 학부모 단체 메시지를 확인하던 정수는 한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서 발표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달력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발표회 당일 정수는 새로 산 코트를 꺼내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가기로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손녀가 무대 위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할 거야. 인사도 하지 말자.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연은 윤서의 발표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머리를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오늘은 엄마 아빠가 꼭 올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오세요?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쉬셔야 돼. 그 순간 지연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미리 다림질한 옷을 걸어두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늦가을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난 그걸로 돼요. 하지만 그 결심의 이면에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작은 그림자처럼 방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유치원 앞에는 이미 학부모들이 북적였습니다. 정수는 인파가 보이지 않는 모퉁이 쪽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깨에 걸친 코트는 오래전 생일날 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환하게 웃었지. 그녀는 짧은 추억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의 이름이 불리자 정수는 본능적으로 안쪽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대 위 윤서는 토끼 모자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입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게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운 아이지. 그녀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윤서의 눈동자가 객석을 헤매더니 문가에 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윤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살짝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시선을 돌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왜 또 오신 거야?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치원 복도에는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번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싶어서. 지연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유치원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윤서가 무척 좋아했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그랬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수가 뒤늦게 도착해 두 사람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들어가서 아이 데리고 갑시다. 하지만 이미 둘 다 말없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강당 출입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의 커튼이 천천히 닫히고 음악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윤서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과 지연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눈맞춤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사무실로 걸려온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이정수님 관련 의료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요? 병원비요? 상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심장질환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난번 검사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아서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의료기관 이름을 메모해두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차트를 확인한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 부정맥, 혈압 불안정, 5년간 정기 치료. 그 기록은 그녀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손녀 돌보시느라 병원 약속을 자주 미루셨어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아프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녀는 차트 뒷면에 적힌 날짜들을 따라가듯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윤서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 자신이 승진하던 시기, 그 모든 날이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엄마. 지연은 중얼거리며 택시를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팠대요. 오래전부터.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 대신 다 감당하셨던 거야. 손녀도, 집안도, 그리고 당신까지. 그 말에 지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안이 어둑해질 때까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엔 어머니가 남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를 안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아요, 엄마.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며칠 쉴게. 그 단순한 문장이 돌이킬 수 없는 거리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하듯 외투를 걸쳤습니다. 지금 가야겠어요.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늦기 전에.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안엔 오래된 후회와 용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오로지 한 마음을 향해서. 밤이 깊어가던 시각, 이정순의 집 앞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차도 잊은 채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에 귀를 대자 라디오에 잔잔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 속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깨어 있다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윤서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눈가엔 피로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턱 앞에 서서 미안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냐?
지연은 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정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린 딸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엔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괜찮다. 정수는 그 말을 내뱉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아팠다면서요. 왜 말 안 했어요? 별일 아니었다. 다 지난 일이야. 짧은 대화 사이로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손끝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참지 마요.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윤서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놀라서 손녀를 안았습니다. 윤서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들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이 집에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거실의 공기가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작은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다시 우리 집에 와요. 정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윤서 보고 싶었지.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정수는 눈을 감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정순의 집안에는 잔잔한 온기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은 그 바람 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딸아. 며칠이 지나고 정순의 집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출근 전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도서관에 가보려 한다. 거기서 자원봉사자 모집한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새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로 도서관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아이들이 할머니, 또 읽어주세요. 라며 손을 흔드는 소리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마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한켠 작은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펼치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 목소리엔 오랜 세월의 온기와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도서관 직원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참 따뜻하세요. 아이들이 다 좋아하겠어요. 정수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아이들한테서 힘을 받아요.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정수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 요즘은 하루가 금방 가. 두 사람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윤서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아침 지연은 윤서를 데리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윤서가 여기까지 왔네. 윤서는 책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할머니. 정수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윤서의 작은 손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세대의 벽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속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도와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요즘이 제일 좋아 보여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 찾은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할게요. 시간이 흐르고 도서관의 한쪽 벽에는 이정순 할머니의 동화 시간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책을 읽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자신으로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새삼스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윤서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내가 읽을게요. 정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윤서가 할머니 대신 읽어주겠네. 그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기엔 지난 세월의 아픔이 아닌 지금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퍼진 공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윤서의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할머니, 이 김밥 제일 맛있어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니 그걸로 됐지. 그의 눈빛엔 지난 세월의 고단함 대신 평온이 비쳤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기다렸죠? 아니, 금방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내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윤서는 벚꽃잎을 한 움큼 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살래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처럼 너무 참지는 마. 웃고 울고 싶은 대로 해. 윤서가 꽃잎을 공중에 던지자 세 사람 머리 위로 분홍빛이 흩날렸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 하나가 봄빛 속에 번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미소 속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처 위로 새 봄이 피어났습니다.